지금 저희들이 보는 게 데이터 패스 쪽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더를 만들 때 캐리가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레드 1 타입을 안 쓰고 프레드 2 타입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프레드 2 타입은 캐리를 먼저 계산을 하고 썸을 나중에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캐리를 계산하고 나서 다음 캐리를 만들어낼 때 캐리 바를 계산하고 캐리는 인버터를 달아야지 캐리가 나오죠. 우리가 만든 구조가. 그러면 얘 때문에 또 딜레이가 생겨나죠. 이게 풀에다 한 개라면 상관없지만 사실은 애더가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애더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 이게 크리티컬 패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버터 하나라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 구조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캐리가 이렇게 프로파게이션을 가지고 오죠. 이렇게 가면 중간마다 다 인버터를 달아야 되죠. 그래야 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인버전을 사용하려면 이건 뭐냐면 입력을 뒤집는 거야. 입력을 뒤집고 여기는 그냥 보내고 뒤집고 그냥 보내고 뒤집고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인버터의 바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뒤집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버터를 여기다 쓰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 한 개 쓰는 거라 여기 두 개 쓰는 게 뭐가 이점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캐리는 크리티컬 패스에 있죠. 그죠? 계산하는 순서 보면 데이터는 얘는 동시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시에 줄 건데 이거 캐리 나올 때 이미 계산이 끝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시간 지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는 인버터는 어디셔널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죠. 그죠? 근데 캐리에다 다는 인버터는 시간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캐리에 다느니 입력에 달아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인버전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세이브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성능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애더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적 애더는 어떤 건가가 여기에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딜레이를 최소한으로 가지는 그 애더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뭐가 있을까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캐리 프로파게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캐리 연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키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캐리를 제너레이션 하는 조건, 캐리를 프로파게이션 하는 조건인데요. 여기에 있는 인덱스 i와 j는 j번째 데이터가 출발해서 i번째 데이터를 판정을 내리는데 j번째 자릿수, 이건 그 숫자의 자릿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하고 j는 자릿수가 뭔지 아시죠? 이게 몇 승자리인지 이진수에서. 그래서 i번째에서 j번째 사이에 캐리가 제너레이션 될 조건이 이겁니다. 이게 1이면 캐리가 이 사이에서 발생하고요. 0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발생할 조건은 i하고 k 사이. 이게 i하고 k는 j보다는 높은 자리예요. 이 사이에서 캐리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 아랫자리에서 캐리가 프로파게이션 하거나 그래서 생겨나거나 혹은 전달돼서 건너오거나 조건이고요. 이게 j에서부터 i번째까지 캐리가 프로파게이션 할 확률은 k에서 i까지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j에서 k-1까지 프로파게이션을 하면 j에서부터 i까지 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인 이퀘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렉트릭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게 PG 제너레이션을 한다 그랬었죠. 그죠? 여기 만들 때 맨 위에 요 블락 있죠. 그죠? 이게 오퍼랜드 두 개가 주어지자마자 바로 PG 제너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PG 제너레이션을 할 때 하는 식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하는 블락. 제가 게이트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었죠. 그죠? 이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가 뭐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AND 게이트 하나하고 XOR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PG 제너레이션을 하고 나면 각 자리수에 이게 1의 자리, 이게 2의 자리, 이게 4의 자리, 이게 8의 자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PG 값이 다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 블락이 PG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래서 PG 제너레이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AND 게이트 있고 XOR 게이트가 있어서 AND 게이트가 제너레이터 쪽이고 XOR 게이트가 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러면 왜 AND 게이트가 제너레이션이고 XOR가 프로파게이션인지 보면 obvious하죠. 왜냐하면 둘 다 1이면 제너레이션이 되죠. 캐리가 발생을 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캐리가 들어왔을 때 건네주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너온 캐리를 넘겨줄지 아니면 현재 자리에서 캐리가 생길지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단이 PG 제너레이터예요. 그리고 썸은 이 캐리가 생길지 하고 현재 자리에 값이 뭔지의 XOR 값이 썸 값입니다. 이건 앞쪽에서 저희들이 그 프레드 타입 2 할 때 식 있었죠, 그죠? 실제로는 이 식하고 동일합니다. 썸 계산하는 게. 그래서 프로파게이션 조건하고 캐리가 생성될 조건 가지고 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 과정이 요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다 XOR 게이트죠, 그죠? XOR 게이트를 나타내요. 그래서 연산하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PG 제너레이션을 하죠, 그죠? 이렇게 PG 제너레이션 스테이지가 있고 마지막에는 썸을 연산하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 중간에는 뭐냐 하면 여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PG 제너레이션,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제너레이션이 G44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G4라고 적어요. 이건 네 번째 자릿수의 A4하고 B4, 그러니까 A4하고 B4가 캐리를 만들지 프로파게이션 할지를 가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G41 이렇게 적어요.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네 번째 자리 사이에 네 번째 자리에 캐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걸 나타내는 로직이 이 값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산하는 과정이 그룹 PG 제너레이션이에요. 얘는 그룹이 아니죠, 그죠? bitwise 제너레이션이에요. G4라고 얘기하는 건 G44, 네 번째 자리에서 제너레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내는 거. 여기는 어떤 걸 계산하느냐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G40를 계산해야 돼요. 캐리 인부터, 이게 0번째가 캐리 인이거든요. 캐리 인에서부터 네 번째 자리에 제너레이션이 되는지를 알아내는 데까지 계산하는 과정이 그룹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계산하는 셀이 블랙 셀이 있고 그레이 셀이 있는데, 블랙 셀은 제너레이션과 프로파게이션 동시에 계산하는 거고요. 그레이 셀은 제너레이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봤을 때 보면 어떤 건 블랙 셀이고 어떤 건 그레이 셀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 셀과 그레이 셀의 차이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의 차이예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레이 셀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G 제너레이션 하는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그룹 PG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 그리고 썸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연산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죠. 0, 1, 1, 0 하고요. 0, 1, 0, 1을 더하는 걸 한번 해보죠. 자, PG 제너레이션 하면 여기가 G고요. 여기가 P라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P하고 G 값이 뭐가 되죠? G는 0, P는 1.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죠? PG 제너레이션.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구조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구조를 따라가요. 이게 뽀비까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거니까요. 캐리 인은 지금 당장에 0라고 한번 해보죠. 캐리 인은 0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뭘 계산하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계산하고 싶다고 보면 돼요. 얘를 계산하고 싶다. 뭘 계산해야 되냐면 G40, 이걸 계산해야 돼요. G40를 계산할 때 이 구조에서는 이 구조죠, 이 구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30네요. G30를 계산하는 거죠. G30 계산하려면 일단 여기에서 G3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P3, G2, 0 이게 필요해요. 세 번째 자리에서 생기거나 세 번째 아래쪽에서 생겨서 프로파게이션 하거나 이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G20를 알아야 G30를 계산하죠. 얘가 있어야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G20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G2거나 P2거나 G10 이렇게 돼요. G10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값이에요. 캐리 인하고 여기 값을 더해서 G10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가 AND OR 게이트죠, 그죠?
AND OR 게이트 가지고 G10 어떻게 돼요? G1 더하기 P1 Cin. Cin이 C0에 해당해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그러면 얘를 알고, 그러면 얘를 알고, 얘를 알면 얘를 하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서 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마지막에 여기 캐리 아웃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 가지고 요거와 여기 P4, 예를 들어서 sum4를 계산한다 그러면 P4하고 G30 하면 썸이 나오죠. 그죠? 여기가. sum3는 P3, G20. 이렇게 계산해서 썸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캐리 플래더의 동작입니다. 그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G30를 계산하면 2제로를 알아야 되고요. 1제로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연산을 해서 와서 이게 연산이 되고 나면 썸이 계산이 됩니다. 그걸 여러 개 건너서 계산할 수 해놓은 식이 이 식입니다. 이 로직을 회로로 옮기면 아래처럼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걸 저희들이 맨체스터 캐리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개씩 그룹을 지어서 연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캐리 스킵에더. 캐리 스킵에더는 여기를 한번 보죠.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연산하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길게 만들어놨네요. 여기도 PG 제너레이션을 먼저 하죠. 그죠?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0, 1이니까 0고 1이고요. 그 다음 1, 1이니까 1, 0고요. 1, 1이니까 1, 0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0, 1이고요. 1, 0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게 지금 여기 끝에가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여기를 채울 수 있죠. 그죠? PG 제너레이션을. 여기 이게 요 자리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0, 0가 0죠. 이게 여기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 5번째가 여기입니다. 5번째가 0, 1. 6번째, 7번째가 1, 1 이렇게 되고, 8번째가 0, 1이고요. 9번째가 0, 1이고, 10번째가 0, 1이고, 11번째도 0, 1이고요. 12번째도 0, 1이죠. 뭐 이렇게 채웁니다. 이렇게 채우고 난 다음 저희들이 여기를 다 채워야 되네요. 이게 1, 0, 0, 1, 0, 1, 0, 0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이게 요 스테이지죠. 여기를 연산했어요. PG 제너레이션 한 게 이 스테이지입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 뭐예요? 동시에 그레이 셀을 계산하죠. 다. 그레이 셀을 다 계산하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뭐냐면 이겁니다.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3번째 자리 G하고 P를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가 G, P 14, 13 요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14, 13은 어떻게 돼요? G14, P14 곱하기 G13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P14가 어떻게 돼요? 0고 G14가 0고요. P14는 1인데 G13이 어떻게 돼요? 1이죠. G13이 1이면 얘가 1이라 해야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14번째 자리에서 캐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체크하는데 시작점이 어디냐면 13번 자리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1이고요. 13, 15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G15, P15, G14, 13 이렇게 되죠. 그죠? 얘가 1이고 P15가 1이니까 얘는 0라도 얘는 1이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G16, 13은 G16이거나 P16인데 G15, 13 얘가 1이죠. 그죠? 얘가 0야. 얘도 0. 그럼 얘는 0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요. 그러면 얘도 계산할 수 있고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는데 동시에 가능하죠. 같은 시간에 캐리를 밑에서 받아오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잘라서 그룹을 지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캐리가 없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데이터를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계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크리티컬 패스를 따라가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P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P16부터 13이니까 이걸 다 곱하는 거예요. 제로예요. 0, 1, 1, 0을 곱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넘어오는 거 거의 대부분 제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1이에요. 이 자리가. 4개 다 전달해줘. 여기 캐리가 들어오는 순간 여기 나오죠. 그죠? 밑에서 캐리가 올라오면. 그 조건을 얘기를 해요. 자, 이걸 4개를 다 계산해 놨는데요. 이걸 다 계산해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면 얘를 계산해요. 크리티컬 패스가 이 연산과 그 다음 계산이 얘거든요. 얘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G40야. 지금 G40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것까지 알잖아요. 그죠? G41까지 알고 있어요. 이걸 계산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G41에 P에 4, 1에 C0니까 C2이에요. 캐리 2. 이 값이에요. 캐리 2. 자, G41 이거 계산해놨죠. 그죠? P41. P41 이렇게 다 곱하면 제로예요. P41은 G21은 어떻게 돼요? 얘가 1이니까 1이죠. 3도 얘도 1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G4 플러스에 P4 곱하기 G3에서 1 이렇게 되죠. 그죠? P4가 제로고 얘도 제로니까 얘는 그냥 제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계산한 걸 여기다 적어야 돼요. 제로에서 나온 거 얘 알고 있으면 썸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썸 어떻게 계산해요? 네 자리는 S4는 P4 XOR G40 이렇게 하면 썸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크리티컬 패스죠. 그죠? 그거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G80. G80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지금 알고 있는 게 요걸 알고 있어요. G85까지 알고 있죠. 그죠? 85까지 알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G85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P85를 이렇게 계산해서 가지고 있죠. 그죠? 요 곱하기 G40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 식이 어느 식이냐면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는 식이 앞쪽에서 디라이브 할 때 이 식이에요. 이 아니 이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이 식입니다. 굉장히 앞에 있는 이 식을 계속 써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 값을 계산하면 여기에서의 G80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썸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G12제로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G12제로는 어떻게 돼요? G12는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9까지 알아요. 그러면 P12에서 9 사이에서 프로파게이션 하는지 보고 G80를 알게 되면 얘는 0에서 12 사이에 캐리가 생기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캐리를 알면 썸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크리티컬 패스가 얘네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거는 G13인데 얘를 알고 있으면 13에서부터 0 사이에서 연산할 수 있고요. 얘는 14에서 0까지, 15에서 0까지. 16은 캐리를 다시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 이게 크리티컬 패스예요. 이거 연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찾으면 연산이 끝나죠. 나머지는 어차피 얘 연산하면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계산하니까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리티컬 패스를 따라가면서 쭉 연산을 해보면 찾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호목에서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자, 크리티컬 패스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크리티컬 패스는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거 연산할 때 어차피 추가적인 시간은 어차피 이 길이죠. 그죠? 이 뎁스예요. 보면 이거 계산할 때 동시에 계산됐잖아요. 그죠? 얘 계산할 때 어차피 얘 계산하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을 늘리진 않죠. 그죠? 이렇게 모든 게이트들이 컨커런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연산들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진 않잖아요. 그럼 앞에 나오는 이제 8-10에 있는 예. 브레더랑 8-12? 어디 얘기야? 캐리 브레더 캐리 루커 애들? 예. 앞쪽에 이제 이쪽에 8-10 위에 있는 그림. 그거랑 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림 같은데 아니, 달라요. 이거는 얘를 알아야지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알아야 G4제로를 계산하려면 G4 플러스 P4에 G3제로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야지 한 스텝을 가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계산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거 연산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연산할 때 얘를 알고 있죠?
G85를 알고 있잖아. G5를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G85를 계산할 때 제가 시간을 썼나면 안 썼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계산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P85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면 여기에 값을 곱해요. G40를 곱해요. 그러면 얘가 G80가 나와요. 이게 시간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거 연산할 때 시간 안 들어갔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한 스텝만 오는데 얘는 이거 계산하려면 몇 개를 건너와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봐요. 8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다 와야 돼요. 훨씬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슈가 뭐냐면 이 뎁스를 줄이는 게 키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줄여요. 근데 이론적으로 얼마를 줄일 수 있느냐를 나타낸 부분이 트리 에더 쪽이에요. 이게 세 가지 리퀘어먼트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소치는 여기까지 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줄이는데 옵티멀 에더를 얘기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로직 뎁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두 번째는 맥스 팬아웃이 얼마냐,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느냐. 세 번째는 와이어 트랙이 얼마나 복잡한가. 이거는 실제 레이아웃을 뜰 때 얼마나 힘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지표인데요. 그게 아이디어를 할 경우에는 L, F, T가 000가 아이디어래요. 근데 아이디얼 애더는 없어요. 근데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더해서 이 값이 나오는 게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는 옵티멀 애더의 특징이에요. L은 로지컬 뎁스. 예를 들어서 n이 지금 16bit이다 그러면 로그 2에 16bit이면 얘가 4가 나오죠. 이게 L 값이에요. 여기에서 계산한. 그래서 그 L 값에 하나 작은, 그러니까 3이 옵티멀 애더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트매티컬하게 우리가 애더를 만들었을 때 로지컬 뎁스는 4개가 나오는 게 아이디어라고요. 그리고 팬아웃, 이게 팬아웃은 2가 나오는 게 아이디어래요. 그리고 와이어 트랙은 1이 나오는 게 아이디어래요. 근데 그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이트를 못 만들겠는데요.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로지컬 뎁스와 팬아웃과 와이어 트랙을 어디셔널한 와이어 트랙들을 다 더했을 때 이게 L-1이 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3 정도 되는 데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옵티멀 애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브랜드 컹인데 여기는 뭐냐면 로지컬 뎁스는 깊어요. 로지컬 뎁스는 계산해보면 지금 7스텝이 나와서 3이 좌표예요. 이렇게 3이 좌표가 되고요. 팬아웃은 어떻게 되냐면 제로가 좌표예요. 와이어 트랙도 이게 좌표예요. 제로가 좌표예요. 이게 0, 0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거의 좌표가 3, 0, 0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스클랜스키인데요. 얘는 로지컬 뎁스는 딱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직 뎁스는 제로가 좌표예요. 두 번째, 팬아웃이 보면, 여기 팬아웃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월스트 케이스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팬아웃 좌표가 3이에요. 그리고 와이어 트랙은 건너갈 때 하나씩만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좌표가 0, 3, 0. 그러니까 3개 더하면 3이 나오죠. 그죠? 얘도 3개를 더하면 3이 나옵니다. 제가 그 일렉트릭에서 보여줬던 게 코제스톤입니다. 코제스톤이 좋은 게 뭐냐면 얘도 제로고요. 얘도 제로고 얘가 3이에요. 이게 3이란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와이어 트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지나가요. 만들 때 레이아웃이 되게 복잡해요.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것들이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신호 처리할 때 코제스톤을 많이 써요. 코제스톤이.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좌표로 표시하면 여기가 코제스톤입니다. 여기가 로지컬 뎁스, 여기가 와이어 트랙, 여기가 팬아웃인데요. 여기가 그 브런트 컹 쪽이고요. 여기가 스클랜스키, 여기가 코제스톤입니다. 좌표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개가 옵티멀 애더고요. 이 사이에 존재하는 애더가 있어요. 더해서 3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애더는 없어요. 이런 애더들은 못 만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한켈슨 애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켈슨 애더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 두 개를 한켈슨 애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애더가 놀스예요. 놀스는 어디냐면 놀스가 여기에 이게 스켈렌스키하고 그 브렌트 컹 사이에 있는 여기에 애더들, 이게 옵티멀 애더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놀스가 있어요. 랜드피셔. 랜드피셔가 여기 있는 애더예요. 그래서 옵티멀 애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9개를 좌표에 표시해 놓은 걸 애더의 텍사노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옵티멀 애더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좌표가 코제스톤이 얘네들은 트레이드 오프니까요. 코제스톤은 스피드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전력과 스피드를 최적화하는 구조고요. 대신에 와이어 트랙이 복잡해서 레이아웃이 보면 꽤 지저분합니다. 이거 레이아웃이 보면 와이어 트랙이 꽤 복잡하죠, 그죠? 이게 레이아웃 뜨기가 좀 힘들어요. 면적도 좀 많고. 대신에 그 로지컬 뎁스하고 팬아웃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테이블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했을 때 맨 위에는 동일하게 PG 제너레이션이고요. 아래쪽은 전부 다 XOR입니다. XOR하고 중간에 AOI거든요. 기본적으로 AOI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레이셀 구조를 보면 그냥 AOI 구조로 생겨 있어요. AND OR 게이트로 생겨 있고요. 블랙셀에 들어가면 AND OR가 있고 나서 AND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블랙셀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셀과 블랙셀이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블랙셀이 뭘 나타내고 그레이셀이 뭘 나타내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런 좌표들을 읽어보세요. 이런 좌표가 어디서부터 14부터 15까지, 요거 14부터 15까지의 캐리가 발생하는지 프로파게이션에 대한지의 정보를 알려주거든요.